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마음이 복잡한 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꺼려지는 부분이라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남겨봅니다. 적어도 남의 일이니까 더 편하게 들어주시고 객관적으로 의견 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잘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 다 승낙해 주셨어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아주 순조롭게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요. 사실 집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라 예비 부부끼리 충분히 상의하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그 대화가 오갔고 다른 집안들처럼 집에 관해서는 꽤 신중하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이자 곧 남편이 될 그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 대출이랑 여러 가지 합쳐서 작은 신혼집 하나 구해놨는데요. 누구나 바라는 신혼집이 있겠지만 저는 시작은 이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아빠도 처음에는 약간 속상해 하셨지만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 젊은 남녀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재산으로 합쳐 산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교통편 좀 안 좋고 그런 게 뭐 대수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쪽 어르신도 형편이 썩 좋진 않다며 아들 언제 돈 모아 집을 마련할 수준이 될지 모르니 그 정도로 만족해야 돼. 아영이 너도 같이 고생하며 점점 집 늘려가면 되는 거야.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아빠도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 바라는 게 많으셨어요. 경제적으로 부족치 않은 집이었기에 결혼식도 화려하게 하고 여러모로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막상 제가 누굴 좋아해서 연애하고 결혼한다 하니 모든 게 다 마음같이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셨던 거죠. 저는 직수입해서 여러 가지 자파류와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럭저럭 수입이 나쁘지 않고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은 진작 모아뒀고 저희 아빠가 제 결혼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저한테 집에 대해 재차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견례 때 알게 됐지만요. 저기 아영아, 아버님이 이번에 우리가 구한 신혼집에 대해 아시지? 뭐라고 하셔? 교통편이랑 집 사진 보고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어? 나도 부동산에서 사진 받아가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밖에 돈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 아, 우리 아빠도 아시지. 근데 뭐 어쩌겠냐고 하시던데. 그냥 형편에 맞춰서 살고 둘이 힘 합쳐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하시니까 우린 다 괜찮다고 해. 예비 신랑은 알겠다며 화제를 돌렸는데 나중에 상견례 때 예비 시어머니와 다 같이 한자리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어머니 생각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도 그쪽도 외동이겠지만 저희도 외동이에요. 아들 하나 장가 보내는 건데 애들 신혼집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좀 넓은 곳으로 무리해서라도 갔으면 하거든요. 사돈댁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일순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미 집 관련해서는 신랑이 다 담당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저 말씀은 내심 우리 집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길 바라시나 싶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자세히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걸 신랑도 오고 가면서 알긴 했었거든요. 그냥 그것뿐이고 더 자세한 얘기는 몰라요. 근데 이날 어머니 반응은 우리 쪽이 좀 더 여유가 있나 본데 왜 가만히 있나 싶어 은근 눈치를 주는 듯 했답니다. 당연히 저도 이 분위기를 알아챘으니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실 리 없고요. 엄마 아빠는 그냥 애들에게 맡기자면서
끝내 못마땅스러운 얼굴을 하시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무리 지으셨어요. 처음에 전 주변에서 다들 결혼 준비할 때 집 문제로 제일 의견이 갈린다 들었기에 이런 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왠지 매끄럽지가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집 사진 다시 보자 하시더니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둘이 반반 합쳐서 하는 걸로 하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집 문제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또 요즘에 다들 반반 결혼하는 추세니 그의 뜻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신랑은 대출이 한정적으로 나오는데 그에 비해 제가 더 많은 금액이 대출로 나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가게 됐어요. 신랑 입장에서는 월급쟁이인 본인이 더 적게 나오는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 쇼핑몰과 오프라인 사무실에 대해서 문득 궁금하다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얼마 정도야? 맨날 아영이 너가 힘들다고 하고 나도 들어볼 생각 없어서 자세히 묻지도 않았네. 반품 들어올 때 많고 스트레스 받아서 누구한테 넘기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어? 아, 그때가 제일 힘이었던 것 같아. 그 후로는 안정되게 하고 있어. 나 혼자 쇼핑몰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출근하는 직원 1명이랑 온라인 관리하는 직원 1명 더 있거든.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수준이야. 요즘은 좀 나와서 그런지 월 순이익은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때 신랑은 기겁하는 표정을 짓더니 뭐랄까 저만의 주관적인 인상이지만 어딘가 동경하는 듯한 표정이 쓱 스쳐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 월급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얘기는 왠지 자세히 하긴 좀 껄끄러워 안 하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예비 부부간에 경제적인 거로 분명히 한다고 들었어요. 결혼 후에 경제 관리도 그렇고 우린 이미 집부터 반반하게 됐으니 확실히 해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신랑은 제 말을 듣고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더니 그냥 그저 놀라웠나 봐요. 아니, 그 사무실 되게 조그맣지 않아? 물건들만 엄청나게 채워놓고 자리도 없어가지고 불편해했잖아. 아영이가 나보다 훨씬 능력자였네. 잘 모시고 살아야겠어, 우리 공주님.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니 돈 잘 벌면 누나다. 이제부턴 누나라고 하겠다며 장난까지 막 치더라고요. 그렇게 깔깔대며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경제적인 것들을 오픈하고 나니 한층 더 사이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 약간 벅찬 마음도 들었답니다. 신랑도 본인 집 부담을 다 맡고 싶었지만 저에게 반을 부담시킨 게 왠지 마음에 걸린다며 여러모로 더 잘해야겠다고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아프면 안 된다며 약도 지어주고 아무튼 여러모로 지극정성이었어요. 이래서 결혼이 이처럼 매력이 있고 좋은 거구나 싶었고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 지내다 보니 새 신혼집을 일찍이 드나들며 거의 함께 사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답니다. 당시 신랑은 본가에서 어머니랑 살고 있었고 저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이 있었어요. 이것도 얼마간 있다가 정리하고 친정으로 짐을 옮긴 다음 신혼집으로 들어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엄청 들떠가지고 신혼집의 주방용품이며 자잘한 것들 채워놓으면서 그쪽으로 퇴근하다 보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보통 결혼 전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살림 꾸려가는 부부들이 많다던데 우리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와중에 신랑은 일단 집을 얻긴 했지만 꾸준히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부질없게 느껴진다나. 그러면서 제 일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지간히 지금의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꽁냥꽁냥 지내던 중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아침이었는데 속이 좀 거북한 거예요. 이때 신랑도 출근하고 저도 사무실로 이동하려고 일찍 일어났는데요. 물 한 잔 따라서 마시는데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역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스껍나 싶어서 불편해하는 와중에 갑자기 잠결에 이 소리를 들은 신랑이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아영아,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왜 그러는 거야? 왜 토하려고 그래? 이 말에 놀라 저 역시 제 컨디션을 잠깐 살핀 다음 심호흡하면서 숨을 고르게 했어요. 아니, 요즘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거래처랑 꼬인 일도 있고 해서 소화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순간적으로 뭐가 올라오면서 역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전 다시 그 일을 떠올리며 이 말을 찡그렸는데 신랑은 제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아냐, 이거 임신이네. 임신 같아. 우리 회사 유부녀 과장님도 둘째 임신하셨을 때 딱 이랬다니까. 정수기 앞에서 이렇게 헛구역질하는 거 봤어. 아영이, 너 아무래도 임신 맞는 거 같아. 우리 같이 지낸 지 몇 달 됐잖아. 그래서 저는 화들짝 놀라 절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임신이라니 준비도 안 됐고 어찌 됐든 제 몸의 변화 상태를 제가 더 잘 아는걸요. 조금이라도 의심될 만한 거라든지 어떤 여지를 남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계속 혼자서 심각해져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임신 맞다고 마치 본인이 임신한 당사자인 양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 있죠. 당연히 아니라고 말해놓고 나왔는데 예비 신랑이 그날 전화만 10번을 넘게 했어요. 저보고 입덧 계속하는 거냐면서요. 그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임신 테스트기까지 사다가 확인까지 해서 신랑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임신 소리는 하지 않겠다 싶었죠. 솔직히 계획하지도 않은 임신이 된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한데요. 근데 예비 신랑은 그런 제 생각도 모르고 임신 노래를 불러댔으니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결혼 준비도 막 다 짜증이 나고 힘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눈치 빠른 예비 신랑이 뭔가를 준비했더라고요. 아영아, 지금 빨리 집 앞 카페로 나와봐. 오늘 집으로 일찍 퇴근했지. 나도 모처럼 이 시간대 맞춰서 왔어. 얼른 와봐. 이렇게 전화를 해왔길래 사실 저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한 번은 풀어야 하잖아요. 못 이기는 척 제 속내를 좀 말하기도 하고 풀 생각으로 나갔는데요. 그렇게 나간 제 앞에는 꽤나 놀랄만한 풍경이 펼쳐져 있지 뭐예요. 집 앞에 있는 대형 카페 한층 공간을 빌려서는 거기에 고가의 명품 가방과 함께 장미꽃 그리고 고급스러운 케이크와 샴페인까지 모두 준비해뒀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간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했잖아. 결혼 준비도 많이 못 도와줬고 우리 아영이 몸도 편치 않은데 많이 서운했을 거야. 오빠가 이렇게 준비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영아. 그렇게 잘 풀고 다시 결혼 준비에 집중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바로 어머니에게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인데요. 진짜 전화 받고 얼마나 화가 치밀었던지요. 예, 아영아, 나 준범이한테 다 들었다. 어쩜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냐? 글쎄 임신했다며. 아이, 그 장하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아주 큰일을 했어. 대단하다, 대단해. 사돈 나름들은 뭐라고 하시냐? 당연히 이 얘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요.
전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되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또 준범 씨가 임신했다고 어머니께 말했나요? 저 임신하지 않았어요. 물론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 몸을 알잖아요, 어머니. 주기도 달라진 거 없고 정확하게 가는 편이에요.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도 해봤고요. 임신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준범 씨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제 말에 개의치 않고 엄청 들떠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준범이한테 들어보니까 증상이 완전 입덧 맞더만. 아침에도 왔나 본데 네가 뭘 알겠냐. 내가 준범이 가졌을 때 그렇게 초반부터 입덧으로 고생했어. 그래서 말이야. 너희들 지금 사는 집은 나는 안 가봤다지만 아무리 늘려서 둘이 얻었다지만 애 키우기엔 좁지. 답답해서라도 큰 집 얻기는 해야 되니. 뭐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힘들기 전에 애 나오기 전에 넓은 평수로 다시 얻는 게 좋아. 신혼집부터 다시 알아보자. 아무래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니 너 돈도 잘 번다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애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에서 시작하려고 그래?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까 하나 없다. 그 집은 내가 다시 주인 찾아볼 테니 신혼집 다시 알아보거라. 여기서 저도 모르게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어머니가 못 들으신 것 같았어요. 넓은 평수로 안 가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무리하지 않게 받아볼 수 있는 대출과 신랑의 대출 등 둘이 합쳐서 구한 게 이 정도잖아요.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확실치도 않은 임신을 거론하며 자꾸 멀리 나가시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건 그날 내 집까지 들어온 신랑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임신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런 걸 무작정 다 어머니한테 말씀하면 어떡해. 오빠는 오빠 어머니니까 편안하겠지만 나는 아직 친해지고 편히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걸 전혀 이해도 안 해주고 만약에 밀어붙이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어머니 전화하셔서 자꾸 나보고 애는 따뜻한데 집은 더 큰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네 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갈 수가 없더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제 말에 신랑은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자기도 나름의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명이랍시고 늘어놓은 말이 썩 귀에 안 들어오더군요. 아영아, 좋은 마음으로 한 얘기야. 우리 엄마도 그냥 순수하게 애기 생긴 거 기뻐서 하신 얘기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아시는 게 많고 걱정하시는 것도 많잖아.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기분이 나빠? 내가 양가 어른들께 다 알리자고 했는데 아영이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내 딴에는 너무 기뻐서 우리 엄마께 먼저 아랜 것뿐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울 일이야?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꽉 당겨 오더라고요. 저는 그만 손사래를 치며 좀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만하자. 나 오늘 진짜 피곤해. 신경 쓸 일이 많아 힘든 거 알면서 그렇게 자꾸 오빠 일정만 말하고 그러지 마.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중요한 날 앞두고 계속 싸울 일만 생기고 예민해지고 오빠도 좀 생각해봐. 나는 원래 내 집 정리할 것도 아직 남아 있어서 오늘은 그쪽에 가봐야 될 것 같아. 택시 불러서 갈게. 새삼스레 신랑이 저렇게 자기 생각만 갖고 고집을 부리며 투덜투덜 말하는 타입이었나 싶어 좀 지치더군요. 근데 원래 제 집으로 돌아가 씻고 쉬는데 마음이 쏙 편치 않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신랑도 이때는 제대로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제가 나가서 그런지 연락도 잘 안 오더라고요.
잘 들어갔는지, 기분이 어떤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묻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결혼에 민낯인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트러블 잘 해결하며 사는데 우리만 잘 안 풀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해서 머리라도 식히고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빠 차례가 되어 저에게 엄청난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마 저러고 나온 지 이틀 정도 되었을 때쯤인데 사무실에서 주문서 보고 처리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아빠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흥분한 목소리로 정말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너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임신했다고? 아영이 너 이게 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무리 결혼 준비도 하고 어쩌고 있다 하지만 그거 결국 다들 고생인 거 몰라? 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이런 노발대발하는 모습에 당황하게 됐어요. 잠깐만, 무슨 말이야 아빠? 임신을 하니 누가 그래? 누구긴 누구야? 예비 사위랍시고 굴러들어와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간 그놈 말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화가 진정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은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절대 건물 1층 안 떼준다. 그렇게 하라.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여 대체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아빠는 더 말하기 싫다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한숨을 팍팍 쉬어대며 같이 짜증이 나 있는 엄마를 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게 됐는데요. 저라도 아빠처럼 뒤로 넘어갔겠더군요. 내용인즉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과일 드시고 계시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 신랑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뜸 간다는 연락도 뭣도 없이 방문을 했고 백화점에서 과일 세트와 와인 같은 것을 잔뜩 사갔나 봐요. 그러면서 곧장 저희 엄마 아빠한테 무릎을 꿇더니 아영이가 임신했다며 지금 입덧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조차 엄마 아빠는 놀랐을 텐데 점점 이야기는 이상하게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엔 신랑이 신혼집 얘기를 했다더군요.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으니 장인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여기까지야. 제가 그날 낮에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들었던 사항이라 어쩜 엄마나 아들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던지. 근데 신혼집 문제는 저랑 친정 아빠랑 이미 정리가 끝난 부분이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 집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끝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이미 거기서 둘이 함께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셨다네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임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기서 엄마랑 아빠는 기절초풍하듯 놀라셨나 봐요. 그러더니 새삼 아빠 건물 1층을 쓰게 해달라고 거기서 돈 벌어서 집으로 옮기겠다면서 제가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버니까 자기도 사업해서 월 1,000씩 더 벌면 집은 금방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어쩜 그리도 당당하게 말을 하던지 엄마랑 아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사람 같았어요. 제 사업 소득도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면서 1년 반을 버텼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저보고 맨날 월에 1,000만 원 번다는 소리만 했었고요. 임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엄마한테 그날 일을 전해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아빠 건물 1층을 비워달라는 이유를 말하는데 사전에 뒷조사를 얼마나 했던지 저 아버님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평소에도 아영이가 아버님, 어머님의 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곁에 듣게 됐습니다. 건물 1층짜리가 주변 분위기도 많이 타고 관리가 잘 안 된다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요. 그 위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나 콜센터는 잘 되는데 너무 들고 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변동이 있는 상태로 두시니 차라리 그 1층 절반을 일반 가정집으로 두시고 나머지 절반만 카페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능력을 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절반은 저희가 생활하고 나머지 반은 무인 소형 마트나 카페 같은 걸로 한번 잘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가치가 더 올라가면 너무 좋으시지 않을까요? 아빠는 여기까지 말하는 신랑을 보면서 무슨 거래처 영업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대책을 늘어놓는 미래 계획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엄연히 질서가 있고 예의란 게 있는 건데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아빠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이 몇 번이나 묻기에 그냥 지나치듯이 한두 번 정도 말한 게 다예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저렇게 계획을 세워두다니요. 저는 여러모로 결혼 준비에 지쳐 있고 신랑에 대한 불만도 자잘하게 많이 남아있던 중에 저런 계획들을 멋대로 질러버린 게 어이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썩 사이도 좋지 않은 때에 혼자서 막 질러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만도 했고 아빠 나름의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고운 말이 나간 건 아닌 듯 했어요. 내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자네가 뭔데. 우리 집 건물 재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나? 내가 언제 자네한테 건물 얘기 갖고 입이라도 뗀 적이 있나? 직접적으로 상담도 안 한 얘기를 갖고 먼저 주제 넘게 견적 내우는 건 어디서 배운 태도냐? 말 맞다나 그렇게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구구절절 본인 능력으로 뭘 해볼 생각은 추호도 없구만. 나는 뭐 공으로 어디서 뚝 떨어져서 건물 갖고 있는 줄 아는가? 나도 자네처럼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 아둥바둥 죽을 똥 싸가며 싸운 거라고. 그게 우스워 보이던가. 남의 거니까 그냥 쉬워 보여. 뭐 건물을 절반에 비워서 뭐라 어쩌고 저쩌고. 별 기가 막힌 소리를 다 들어보네. 내가 아니 비워서 누구 주고 키워줄 거면 나도 그만큼 돈값 할 사람을 주지. 자식 결혼시키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거래를 그렇게 꼬아서 하겠나? 자네 돈이 있어? 돈 있으면 돈 주게. 그럼 비워줄 테니까. 그리고 임신은 하든 말든 그거 자네 아이야. 내 아이가 아니고. 이 내용을 들으니 아빠가 여간 화가 난 게 아니란 게 느껴졌어요. 더불어 저도 구구절절 아빠의 말씀이 조금도 틀린 게 없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맞다나 정말 그렇게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처절하게 느껴졌으면 자기가 얼른 직장에서 뭘 할 건 부딪혀서 집을 늘리거나 해야지. 하다못해 제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의논을 해도 해보든지 투잡이라도 뛰든지 뭘 했어야죠. 어떻게 우리 집 건물에 오로지 기대서 거주지도 해결하고 그 옆에 뭔 놈의 무인 카페인지 뭔지를 열어서 해보겠다는 건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제 신랑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단칼에 거절할 거란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아빠를 쳐다봤더군요. 아빠가 신랄하게 퍼붓은 말 끝에 건물 1층 떼달라 할 거면 정당하게 돈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로 본인 돈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올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나 봐요. 너무 예상 못했던 답변이란 반응으로 정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 있었대요. 그러니 아빠는 짜증나서
그만 내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빠는 참다 저한테 전화해서 와악하고 퍼붓는 거죠. 저는 아래 십술이 떨리는 것을 참아가며 일단은 그런 일 절대 없다.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엄마와의 이야기도 마무리 지었어요. 저는 열받아서 신랑에게 카톡을 보내요. 이게 다 뭔 일이냐? 고 전화 좀 받으라 고 보냈는데요. 전화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않고 예비 시모가 그 사이에 난리를 쳐놓은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셔서는 신혼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신혼집이 너무 작다면서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될 일인데 둘이 애까지 만들고 저리 결혼 전부터 깨가 쏟아지는데 애들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냐며 저희 부모님께 훈수를 뒀다는 겁니다. 결국엔 신혼집을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영이 너 임신 안 했지? 확실히 말해. 너희들 결혼 전부터 둘이 함께 지낸다 했을 때도 내가 말렸잖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근데 왜 이딴 빌미를 줘서 저 난리를 치게 만들어? 엄마가 잔뜩 성난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엄마, 임신 테스트기로 3번이나 해봤어. 3일 동안. 절대 아니라고. 그냥 신혼집 옮기고 싶어 저러는 거라니까.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산부인과에 가보자. 아침에 빨리 움직여서 가보면 좀 대기하더라도 결과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응. 이걸 보니 엄마도 저랑 한마음이었고 중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해둔 진상짓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마의 촉으로 이 결혼은 정말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혼식이면 청첩장이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임신 여부 하나를 확실히 해서 결판을 내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우리는 산부인과에 갔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신이 아니었어요. 이날 나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줄줄 흐르던지 의사 선생님은 제가 임신을 원하는데 안 돼서 가슴 아파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예민하고 힘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왔던 거고 사실 신랑이 끊임없이 임신 관련 언급을 할 때도 실제로 속이 계속 안 좋았어요. 혹시나 싶어 정말이면 어떡하나 약간 의심했는데 역시나 위가 예민한 자에게 나타난 평범한 염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엄마가 제대로 된 것 좀 먹이겠다고 밥집에 가자는 걸 혼자 집에 왔는데 가는 길에 예비 시어머니가 그새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나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여전히 세상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계시더군요. 아영이 너 시어미가 우습냐? 몇 번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문자로 답장을 안 하고 아니 결혼 얼마 남았다고 애까지 가졌으면서 그렇게 연락이 안 돼? 연락도 안 될 거면 뭐 하러 핸드폰 들고 다니냐? 어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는 이 결혼 안 해요. 안 할 거니까 연락 이제 안 받을 거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그 성질과 분을 참으셨던 건지 참 대단할 정도로 이때 다시 저에게 분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뭐야 이게 아주 어른을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쩌고 어째. 결혼이 니들 장난이야 아니야? 같이 지냈으면서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 우리 아들은 어쩌고 내 뱃속에 우리 새끼는 어쩌고. 암만 그렇게 남녀가 싸우고 난리를 쳐도 자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내 신랑 키워주고 먹을 줄 알아? 나한테 이혼이니 파혼이니 하는 건방진 소리를 떠벌려?
저는 거기에 대고 확실시하고자 다시 힘주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이거 뭐 서류라도 보여드려요? 제가 아니라고 했죠. 저는 임신한 적이 없어요.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들이 뭐 의사 할아버지라도 되나요? 임신이란 걸 애초에 한 적이 없다고요. 어머니가 말하는 그 쥐누니콩인지 뭔지 저랑 그 사람 사이에 왔다 간 적도 없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가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어머니 아들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에요. 저희가 언제 결혼을 했어요? 아줌마랑 더 할 얘기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이야기했죠. 나야, 오빠, 있잖아, 파혼하자. 그럼 그리 알고 곧 거기 들어가 있는 내 짐 우리 아빠랑 엄마랑 다 빼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집 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고 일단 끊어. 그 후로 신랑은 전화해서 저한테 아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아주지 엄마랑 똑같아요. 어떻게 애를 임신한 사람이 파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냐고 열을 올리더라고요. 유감인데 나 임신 아니래. 인택이 5개나 썼는데 아니었고 또 나도 불안하고 오빠도 나중에 난리칠 것 같아서 일부러 산부인과까지 다녀왔어. 응, 임신 절대 아니래. 의사 선생님이 이 결혼하지 말래. 그렇게 우리 집 건물 1층 털어먹으려고 익지도 않은 애를 임신했다고 우리 아빠한테 큰 소리 치더니 열불 나 죽겠지 지금. 근데 어떡하냐고? 임신을 안 했어. 나 어쩔 건데. 아무튼 전화하지 그만해. 끊어. 그 후로 신랑은 전화가 끝도 없이 걸려오더라고요. 차단할 틈도 없이 정말 촘촘하게 20여 통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 걸려왔어요. 그래봤자 자기가 뭘 어쩔 거냐고요. 우리 집은 이미 엄마를 통해 얘기가 들어갔으니 아빠도 듣고 안심하셨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어른들 대동의 파혼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신랑은 자기 능력보다 어렵게 들어갔던 직장을 스스로 퇴사해버렸고 주변에서도 이제 저런 기회는 또 없을 거라며 혀를 끌끌 찼다더군요. 그러니 그렇게 발작하며 난리 괴성을 질러대나 봐요. 집안에 우리 아빠 건물만 믿고 퇴사해버렸는데 제가 파혼해버렸으니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알고 보니 그렇게 부잣집 딸에 돈 잘 버는 와이프 얻었다고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다녔더군요. 그러더니 끊임없이 술자리를 만들고 자기가 쏘고 다니고 그랬나 봐요. 저 혼자 결혼 준비 못하게 그 신혼집에 혼자 두고서 말이죠. 나중에 그 집 어머니는 얼마나 억장이 터지고 아쉬웠는지 저한테 감히 전화는 못 걸고 문자를 남겼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네 준범이랑 다시 잘해보라며 애는 얼마든지 다시 들어선다 하는데 바로 차단해버렸죠. 아빠는 이후로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셨는지 안 되겠다며 저에게 그냥 1층을 떼어주셨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공부하고 준비하라시는데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쓴 시간들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길이 펼쳐질 거라고 믿어보려 합니다. 결혼한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게 참 난처했지만 그래도 저는 누구처럼 직장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하던 사업 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과 평생 묶이지 않게 된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람 만나는 건 더욱 신중해지고 고민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결혼식장 입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혼집 마련해 놓고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요.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이득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